법무법인 효승 소속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뒤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를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앱을 통한 신용대출과 자동화된 금융처리 시스템,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6월 현대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리 연 18.5%, 27개월 상환 조건으로 1,85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날 다른 카드사 앱을 통해 총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습니다. 문제는 카드사 간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A씨는 이미 거래처 대금과 사채 등 약 2억 원, 지인에 대한 채무 약 1억 원 등 총 3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출을 계속 받아 돌려막기를 시도하다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 상태에 빠졌고 그해 10월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검찰은 A씨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의로 타인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본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과도한 부채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신청한 점, 대출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대출 이후 연체와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상환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사들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이 처리했고 카드사 직원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람을 속인 기망행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A씨는 카드사 앱을 통해 자산 및 소득 정보 등을 입력했을 뿐이고 이 정보의 근거에 전산상 자동심사와 송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자동화와 전통적인 사기죄의 법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아가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에서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앱을 통한 신용대출과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